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브랜딩이란 무엇인가를 다뤄봤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에도 입점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객과 접점을 넓히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과연 롱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 중에서 롱런하는 브랜드를 꼽자고 하면은 아웃백이란 브랜드도 생각이 나고요. 그와 반대로 요즘 그 롱런을 하면서 살짝 주춤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요. 바로 스타벅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벅스는 전국에 1,900여 개 정도 매장이 있고 이는 전 세계 규모로는 4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타벅스의 행보를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사람들의 입에서 스타벅스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지금은 아마도 예전처럼 그렇게 가슴 설레는 브랜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주위 경쟁사들을 둘러보면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디저트 이런 키워드가 바로 떠오를 만큼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벅스보다 공간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공족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간의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커피라는 제품 본질만 놓고 보면 요즘에 메가라든지 컴포즈 같은 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는 원래 공간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문화를 파는 브랜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하는 MD 상품, 굿즈라든지 프로모션은 매번 출시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부턴가 조금씩 희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함도 아까 말씀드린 할리스 커피가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특별하지 않고요. 음료라든지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부실해졌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굿즈도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굿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런 적도 있고요. 환경오염 차원에서 매번 텀블러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프로모션 행사 때 알바생들이 과하게 혹사당한다는 그런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최근에 진행한 마케팅 캠페인들이 예전 그 미국 감성을 잃어버렸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배달의 민족에서 간편 배달 주문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스타벅스가 예전처럼 그런 기대를 주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브랜딩이란 총체적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상품만으로, 좋은 서비스만으로는 그 자체로 좋은 브랜딩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정체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희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공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줬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도 그렇고요. 우리가 스터디 카페 혹은 공유 오피스, 모임 전용 공간과 같이 사실은 좋은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간에 대한 특별함은 비단 스타벅스만의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커피 자체로만 생각해 보자면 저가 브랜드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어찌 보면 그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즐기는 경험이 스타벅스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브랜드만의 특별한 그 에센스를 잃어버린 가격만 어중간하게 비싼 그런 카페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브랜딩을 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희소 가치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러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러쉬라는 브랜드는 사실 별다른 마케팅 활동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잘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러쉬만의 특별한 매장 내 진열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의 특유의 쾌활한 응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러쉬만의 브랜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비슷하지만 바디샵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바디샵은 파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바디샵이 강조했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환경보호, 그리고 윤리소비, 그리고 뭐 동물 실험 반대,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된 어떤 키워드들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 본질에 집중한 건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은 러쉬 그리고 더 바디샵의 사례로 볼 때 브랜드란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대에 맞게 브랜드도 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견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객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아웃도어 매장의 브랜드들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타깃한 옷이 많았다면 지금은 젊은 층들을 겨냥한 그런 화사한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KFC라든지 이런 외식 브랜드 매장에 가면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햄버거만 팔았다고 하면 이제는 매장 내에서 주류를 같이 판매를 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가 변화한다고 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스타벅스는 사실 그 커스텀 레시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고 스타벅스 직원만 아는 뭐 비밀 레시피라든지 이런 문화가 상당히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걸 가지고서 유저들이 서로 참여하고 서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기반의 마케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커피라는 본질 자체를 강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커머스 업계로 비유를 하자면 쿠팡과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멤버십 회원수가 1천만 명이 넘고요. 굉장히 강력한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재방문,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리텐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멤버십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전통이긴 하지만 저는 키오스크도 이제는 도입을 하고 더 이상 이름을 불러서 호출하는 것도 이제 좀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왜냐면 스타벅스 사람 많은 매장이 가면 정말 시장통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과연 공간에 대한 특별함을 현재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 솔직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브랜드에서는 고객에게 특별한 제품,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총체적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총체적 경험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별했던 것이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새로웠던 것이 식상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브랜딩이란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는 과연 지금 커피 혹은 공간 혹은 문화나 경험,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발을 걸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더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키워드는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브랜딩이란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희소 가치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도 외부의 흐름이나 환경에는 좀 탄력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